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들이 1등 상금 456억 원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성기훈은 16년 차 해고 노동자. 자동차 회사에 다니며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동료를 잃고 해고된 뒤에는 삶의 밑바닥을 전전합니다.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평범한 중산층이 해고와 뒤이은 실패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훈의 캐릭터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로부터 따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성기훈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2009년 쌍용차에서 해고됐던 김성국, 이민영 씨. 77일간의 해고 반대 투쟁이 끝난 뒤 이들은 실직자가 돼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딱지가 붙은 탓에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회사를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연봉이 이 정도 나오니.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3일 일하니까 인사과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쌍용차 다니셨죠? 그렇다고 아저씨 왜 여기 왜 왔냐고. 아저씨 쌍용차에 있으면 여기 안 와야지. 아저씨 여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전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밤에 내일 한번 만나 봅시다. 그래가지고 면접 한번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유를 갖다가 물어보니까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과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평택에서는 일이 잘 안 잡히니까 이제 좀 더 외지 쪽으로 가가지고 구미 가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각지를 돌았죠. 창원, 뭐 이제 대구, 그다음에 전주 숙소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었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직 순서는 회사 여건을 봐가며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평택 안성 홈프레스에서 근무를 몇 달 했거든요. 여러 명 그만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쟤는 그래도 살아서 들어가구나. 나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올 것만 같았던 복직의 순간. 하지만 한 해, 두 해 계속 미뤄졌습니다. 돌아간 이와 남겨진 이 사이에 놓인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끈끈했던 동료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해. 야, 너는 들어가서 뭐 했냐? 뭐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왜 우리를 늦게 들어오게끔 만들었냐? 또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왜 더 안 했냐? 왜 줄을 세웠냐? 단계적 복직 합의 이후 다시 3년이 흐른 2018년 9월.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희망이 솟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좀 절망이었지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이제는 진짜 들어갔으니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 전에 그 회사에서 회사 들어올 사람들 서류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니 이제는 거의 한 50%를 넘었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대량 해고 사태 9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 김 씨 역시 해고 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가며 집안에 돈을 보탰습니다. 생활고는 둘째치고 일단은 가족 간의 사이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몇 번 갔었고 그랬던 거. 애들한테는 너무 아예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아주 뭐 이사 조그만 집 아주 오래된 집 이런 데만 뭐 전전긍긍 옮겨 다닌다 보니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죠. 이제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단 한 번도 복직의 꿈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가장으로서 진짜 다 진짜 막노동도 하고 친구 여기 벽돌공장 다니다가 또 사고도 당하고 벽돌공장 다닐 때는 진짜 일 갔다 오면 다 시멘으로 다 먼지구덩이 다 씌워서 본인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하루에도 몇십 번 했을 거예요. 거기 진짜 회사 빨리.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김 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다시 김 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좀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돈도 좀 빌려서 생활하는데 그 이자가 세잖아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갚아도 끝도 없고. 김 씨가 삶을 등지기 전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는 말부터 쓸 만큼 생활고는 김 씨의 삶을 내내 짓눌렀습니다. 다들 아마 해고된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끔 들고 해죠. 술 먹으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모두 30명에 달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질 때쯤 느닷없이 전해지는 비보에 쌍용차 동료들의 마음도 미어집니다. 규준이 형한테는 미안했죠. 그때 좀 관심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외지 있다 보니까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규준이 형한테 좀 아직까지 거의 다 끝났다 좀만 참자라고 하는 그 시기에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기억이 나는 거죠. 김성국, 이민영 씨를 포함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은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후로도 2년이 흐른 2020년 5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해고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터.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복직 직후 모든 직원의 임금은 20% 삭감됐고 직원들 절반은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이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며 또 한 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안 좋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또 집에 가라는 거 아니나. 해고가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떨어졌죠, 머리에서. 1년도 안 됐는데 또 집에 가라는 거 아니나. 심적인 부담이, 제가 웃고는 겉으로는 웃지만 그게 또 솔직히 우리가 이 회생 절차를 또 밟고 하니까 참 안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자꾸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거 겪었었는데 겪고 나서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법정 관리 1년 만인 지난달 쌍용차의 최종 인수 후보로 국내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쌍용차의 부침을 온몸으로 맞아온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던 외국 자본들은 바지 사장 안 쳐서 여러 가지 경영하다 보니까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가 와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사정을 아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심리는 좀 많이 있죠.
날벼락 같았던 정리해고를 겪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꿈에 그리던 회사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또다시 위기다. 아, 참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쌍용차 전원 복직이라는 뉴스를 듣고 이제는 정말 다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군요. 네. 그런데 이들을 짓누르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파업 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이들이 갚아야 할 돈 100억 원이 넘습니다.